서비스를 받으면 100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30원 정도만 줍니다. 그러면 의료기관은 나머지 70원은 어떻게 조달을 하냐? 그것은 건강공단에다가 나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니 돈 주세요 하고 청구를 합니다.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심평원에서 심사를 해요. 그래가지고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면은 돈을 줍니다. 한 70원 정도. 그러면 건강공단은 왜 의료기관인 병원에 돈을 주나요? 건강공단은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받기 때문에 그 보험 재정 가지고 주는 겁니다. 그래서 건강공단에서 의료기관한테 돈 주는 것이 마치 공짜로 주는 거냐, 지원금으로 주는 거냐, 어때요? 공짜로 주는 겁니까? 일한 대가를 주는 거죠? 그런데 병원 원장 의사가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외제차 타고 골프 치고 노래방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면은 도둑놈이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? 근데 장기요양보험 체계를 보니까 똑같아. 장기요양기관에는 이제 사회복지사, 간호사, 요양사가 있죠. 근로계약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. 역시 수급자라고 그래요. 여기는 환자라고 안 그리고. 장기요양 서비스를 해요. 돌보는 서비스. 그럼 돌보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본인 부담금을 이제 받죠. 근데 한 15%에서 20%만 내면 되고 나머지 80%에서 85%는 건강공단에 청구를 해요. 그럼 건강공단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해고서 다 돈 달라는 건가? 심사를 하죠? 여기는 심평원처럼 별도의 심사기구가 없고 건강공단에서 다 해요. 그럼 건강공단에서 왜 그 80원, 85원을 주느냐? 수급자들이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. 근데 이쪽에 건강보험 쪽의 재정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는데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보험료 걷는 걸로 한 60%에서 65%를 조달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돈이 한 20% 있고 이용자들이 내는 게 한 15%에서 20% 있습니다. 그런데 요양원장이 해외여행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외제차 타고 다니면은 뭐라 그래요? 죽일라고. 마치 파렴치범인 것처럼 이렇게 하죠? 네? 근데 왜 똑같은 구조인데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. 그죠? 그럼 건강공단의 법적인 지위가 뭐냐? 건강공단은 원래 정부에서 이 사회보험 제도인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드니까 건강공단에다가 이제 그 사업을 위탁한 거예요. 그래서 건강공단은 공무수탁 사인, 공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사인이에요, 사인. 공무원도 아니고. 그런데 이 보험자, 즉 보험회사예요, 보험회사. 그런데 이 건강공단은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보험회사가 아니고 공공기관이라고 그러죠. 그 이득금을 나눠 가질 수 없는 그런 공적 보험회사다. 그러나 속성은 보험회사다. 보험자. 보험자의 속성을 아주 강하게 전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것이 건강공단이죠. 그런데 일반 그 보험회사, 사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
자동차 보험을 예를 들면은 자동차 보험 그 서비스 공급자 즉 정비업소 또 뭐 실비보험 같은 거 내는 그 이제 계약자들하고 관계해서 그 약관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 약관이 어느 일반 당사자에게 특히 보험회사에게 상당히 치우쳐서 불공정하다 그러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 심사를 해가지고 무효화시키거나 시정 조치를 이제 하죠. 그런데 이쪽은 무슨 고시라고 해가지고 장기형 뭐 서비스와 관련한 급여 제공 기준 그리고 급여 비용 산정 기준 이런 게 있죠.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게 규제가 되는데 어때요? 공정한 관계에서 그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여기가 정리가 되는지 아니면 상당히 우월적 지위에서 일반 당사자인 보험자에게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주는 건지 어떤가요? 그래서 이 사보험 관계에서 약관 심사하듯이 서비스 제공 기준, 급여 제공 기준, 급여 비용 산정 기준 이것을 그냥 약관 심사위원회에 넘긴다고 하면은 어떨까요? 대부분의 규정들이 불공정하다. 라고 아마 될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이 관계도가 보험 사업의 운영, 서비스 제공, 급여비의 지급 이런 거는 사실 건강공단이 돈을 주는 것은 왜 주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급 물론 이 강제보험 사회보험이라는 강제보험이긴 하더라도 어쨌든 이 보험 구조 자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수급자가 원래 100원을 내야 될 건데 국가가 나서서 그거 내가 정리해 줄게 하고 나서가지고 보험료를 걷어가지고서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는 관계란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면은 이 건강공단에서 서비스 기관에 주는 돈은 공짜로 주는 돈이에요? 지원금이에요? 아니면 정당한 서비스의 대가인가요? 대가입니다. 그러면은 그 정당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가져간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, 없어요? 있어요.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누구 돈이에요, 그게? 정부 돈이에요, 내 돈이에요? 근데 왜,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가 받았는데 그 받은 돈을 이렇게 저렇게 쓰라. 그리고 어떻게 썼는지 보고해라. 어떻게 썼는지 보고해서 쓰라고 한 대로 안 썼으면은 니들 뭐 처벌하겠다. 이런 게 맞는 구조야, 안 맞는 구조예요? 안 맞습니다. 참 이상해요. 그죠? 그것은 자동차 보험 관계에서 그 정비업소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수리대금으로 보험회사에서 수리비 받았잖아요. 그러면 그 수리비 받은 걸 가지고 보험회사에다가 어떻게 썼다고 보고하고 또 그 보험회사에서 정비업소에다가 받은 돈 어떻게 쓰라고 또 막 그 간섭을 하고 이럴 권한이 있는 거예요, 없는 거예요? 없습니다. 근데 그런 거를 법으로 규정으로 고시로 막 만들어요.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? 여기 우리 존경하는 이현주 의원님 또 이병태 교수님 계시지만은 법 원칙에 맞지 않는 소위 헌법 원칙에 맞지 않는 법률을 만들고 또 그 이하 관련 시행령, 시행규칙, 고시, 지침 뭐 이런 걸 만드는 데서부터 발생하는 거다. 그러니까 그 헌법 원리라는 거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, 뭐 절대적인 우리 기본 체제인 것, 정치 경제 체제인 것이고 이런 걸만 무시하고 그다음에 특히
사유재산을 국가가 직접 경영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. 국유화할 수 없고, 이따가 이제 백순재 변호사님께서 더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헌법 126조 위반,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걸 막 위반해가지고 하위 법률들을 장기요양보험법이라든지 뭐 이하 규정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지지난 해에 그 규정들은 헌법에 위반되냐 한번 심사해 주세요 하고 헌법 소송을 한번 한 적이 있죠. 근데 그때 저는 특히 재매기 규칙, 인건비 비율 고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에 헌법 소송을 해야 맞다라고 저는 주장해 왔어요. 그때부터. 근데 미리 조금 성급하게 한 면이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한테 침해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근거가 좀 부족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재매기 규칙이라든지 인건비 고시 시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행정 처분이 내려간 소위 침해, 그 규정에서 침해가 이제 명백해졌을 때에 헌법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이 나라가 자유시장 경제를 근본 체제로 하는 나라라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안 내릴 수가 없을 것이다.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이 또 오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은 이 장기 요양 사업은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국가재정으로 다 소위 지원 사업을 했어요. 사회복지법인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저 이 사업을 하면은 얼마가 필요하니까 예산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세요. 그래서 이제 돈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돈이 모자라면은 좀 하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좀 더 주세요. 하면 추경 편성해가지고 이제 더 받아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저 이렇게 썼습니다. 쓰겠다는 대로 썼습니다. 쓰려는 대로 썼습니다. 하고서 결산 보고하고 이게 시스템이거든요. 그것은 이제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서 그야말로 지원금으로 예산 신청해서 받은 돈 가지고 썼을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 장기요양 기관들 중에 민간 사업자들이 대부분인데 민간 사업자들은 요양원 질 때에 돈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은 사람들 거의 없죠. 내 돈 가지고서 내 재산 가지고서 투자해가지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거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을 하면서 각종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지침을 바꿔가면서 그 이윤을 인정을 안 해요. 이윤을 인정을 안 해요. 그래서 지지난해에 남인순 의원님 이름으로다가 법안 개정 나온 거는 어떤 것까지 나왔냐? 장기요양 기관들은 앞으로 허가제로 변경을 하자.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윤을 추구한 이윤을 낸 장기요양 기관은 허가 취소를 해버리자. 이런 것까지 냈었어요. 그래서 그건 전 반대 의견을 이제 문서로다가 냈는데 지금 계속 이제 그런 법안들이 나와요. 그러니까 이 체제에 반하는 헌법 원리에 반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현주 의원님 또 이병태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한 이 자리는 우리 장기요양기관인들에게는 상당히 행복한 장소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아까 우리 이병태 교수님께서도 항상 이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또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항상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아까 한 가지는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자꾸 이쪽을 요양병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구분을 잘 못해. 그게 현실이에요. 요양병원과 요양원 구분을 못해.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. 요양병원에서 불났는데 요양원에서 불렀다 그러고 요양원에서 뭐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요양병원에서 사건 사고가 났다 그러고 그래서 명확히 장기요양기관은
노인 복지 시설이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입니다. 그거 명확하게 앞으로 조금 저럴 때 구분을 해주셔서 하시면 더 다행이겠습니다. 일단 여러 가지로 오늘 좋은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나머지 내용은 제가 장기요양 2차 기본계획 거기 핵심은 국공유화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국공유화 그 얘기는 이따가 또 토론 시간이 있다면 그때 얘기를 해서 그때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네, 정부가 제시한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해 주신 황철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은 지정 토론자의 발표 시간인데요.